황민호의 진짜 뉴스. 여러분, 어떻게 밥 좀 먹고 살만하신가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참 많으시죠?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세상은 언제 바뀌나? 학수고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나? 왜 나만 돈이 없나?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돈을 빼앗고 심지어 육체와 정신까지 병들게 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다. 가짜에 속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따라서 이 가짜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가짜들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가짜들이 판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가짜 뉴스부터 잡아 격파하자. 그리고 시민들께 진짜 뉴스를 알려주자. 그럼 가짜 뉴스를 식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눈과 귀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우리의 뇌와 무의식을 나도 모르게 조종하는 가짜뉴스 살충제. 진짜 뉴스. 오늘도 진짜 뉴스만을 골라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황민호가 나섰습니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 의정부에서 전하는 경원일보 대표 황민호의 진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자, 역사적인 진짜 뉴스 첫 방송, 첫 팟캐스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심정과 각오로 독립투사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견뎌가면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그 형편과 그 각오로 제 낡은 5년 된 스마트폰 하나로 녹음앱 하나로 지금 첫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최초, 나아가 경기북부 최초,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경기북부 최초, 또는 경기도 최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상식에선 무엇이 최초냐? 인터넷 언론 중 팟캐스트를 만들어 제작해서 유포하는 인터넷 언론인은 제가 최초 아닌가. 경기도, 경기북부, 의정부에서.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것도 누추한 이 옥탑방에서 열악한 장비와 나약한 원고로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 격려 좀 해주십시오.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부, 의정부에서 전하는 경원일보 대표 황민호의 진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 진단하는 일부 밥 좀 먹고 삽시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삼성그룹과 중앙언론들입니다. 우리는 삼성 광고를 보고 삼성 휴대폰을 쓰고 삼성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삼성이 건설한 아파트를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단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넘버원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그룹 한 간부와 소위 중앙언론사 간부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중앙언론 모 신문사 간부는 삼성 간부에게 사의를 부탁하기도 하고 다른 간부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나 알려달라고까지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은 삼성이 대통령이었다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와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언론. 그리고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사명이 있는 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참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참 비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삼성발로 쏟아진 무수한 삼성 예찬 기사가 결국 가짜였단 말인가요?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대장 군서열 3위 포스터가 사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군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공관병에게 개인적 잠물을 시키거나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언을 했다는데요. 일부에서는 육군대장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군대에서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동정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여론에선 군간부들이 사병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군대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군대가 좋아졌다고, 병영생활은 할만하다고, 가혹행위는 없어졌다고, TV와 신문을 펼치면 나오던 국방부발 뉴스들은 모두 가짜 뉴스였단 말인가요? 판단은 여러분 몫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아시죠? 중국에서 제작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의정부 역정근리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이 동상은 중국인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제작되어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이 안중근 동상은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제작됐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과 시장,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안중근 동상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시민들은 들여오면 좋고 안 들어와도 어쩌겠냐, 문제될 것 있어? 라는 반응입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밥 좀 먹고 합시다.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2부 누가 잘할까 코너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기 힘드신데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은 너무나도 그 노래 가사 있지 않습니까? 밥만 잘 먹더라. 너무나도 밥만 잘 먹죠. 우리들이 밥그릇을 지키려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인데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 밥그릇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부 코너에선 우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부 정치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전이 경기북부 지자체 간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북부에는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다들 남부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를 비롯한 양주, 동두천, 연천, 보천, 소위 경원선이 지나가는 경원소축이라고 하는 이 라인에 있는 도시들은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분단 이후 제대로 된 도시 개발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각종 첨단 IT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제2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에 배정되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지자체 당사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와 남양주 구리시가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유치전에 가열을 시키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양주시가 서명운동까지 벌이면서 치고 나갔었죠. 그 뒤에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우리 따로따로 안 되겠다, 합치자 이래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수한 입지를 내세우며 유치에 동참했습니다. 과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는 어느 지자체에 돌아갈까요? 경기북부 분도를 외치는 10개 시군. 하지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에는 서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경기북부 지역, 남경필 지사님 좀 골고루 좀 먹고 살게 합시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의 물밑 행보가 분주합니다.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출마가 예상될 것이고, 여기에 대형 신인이 등장해 각 정당과 자치단체장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최근 경원일보에서도 보도가 몇 번 됐었고, 또 3년 전이죠. 지방선거 쯤 돼서 2014년쯤 돼서 새누리당,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에 이제 출마를 한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었던 김동근 경기도 부청사 행정 2부지사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의정부 금호동 출신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3급 공무원인 지난 4년 전일 때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의정부시장에 출마한다는 일부 지역 언론 보도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쭉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의정부 지역 출신, 특히 경기북부 지역 출신 이런 드물게 1급 공무원까지, 최고 공무원까지 초고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밑에서 3급부터 시작해서 2급, 1급까지 초고속 등진을 했죠.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연말에 12월달쯤 관두면서 출마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호사가들의 이제 함화평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재감의 허덕이는 경기북부에서 본다면 김동근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 관료 출신의 스펙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정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주최해서 흥선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요즘 이름 바꿨죠. 거기서 개최한 미군 부대 주둔 이후 관련된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지역 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했습니다. 홍 의원과 친문까지 과시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중앙정부와 관계, 정계, 경기도청 관가에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김동군 지사. 과연 의정부 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양주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출마를 안 하고 제3의 행보를 걸을 것인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위해서 최근 김동군 지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출마 여부를 물어보자 좀 기분 나쁘셨는지 격양된 것으로, 공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외에 무슨 맡고 있겠냐? 있겠습니까? 하고 언성을 높이셨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개 인터넷신문 기자가 대경기도 북부청사 넘버원이 언성을 높이니까 왜 이렇게 오금이 저리든지요. 저는 악감정 없습니다. 화 푸세요, 부지사님. 저도 부지사님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엘리트 김부지사님께서 어느 지자체, 어느 당에 출마하시길 원하시나요? 자, 원하시는 당이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넣어두시고 텔레파시로 김동군 부지사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3선 출마를 이제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지사를 가느냐, 교육감을 가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경기도지사나 교육감보다는 3선 의정부 시장에 도전해서 자신이 벌려온 여러 기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게 의미 있지 않냐, 그렇게 향후 진로를 결정했다는 주변에 전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병용 시장은 경기 분도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분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남경필지사 밑에서 상급, 2급, 1급 초고속 승진을 한 우리 김동군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경원1번은 반론권이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 부사님, 저 화내지 마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다른 것도 밥 좀 먹고 삽시다 코너입니다. 밥이라는 거는 같이 먹어야 되겠죠. 우리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사나, 그 소식에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데요. 밥 먹고 사는 소식들은 그 지역 기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육성으로 지역 기자들을 연결하는 코너인데요. 주로 이제 경기 북부는 제가 전하고 경기 남부는 Y뉴스 이영주 기자라고 아주 민환 기자이자 민여 기자 이영주 기자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이고요. 네, 서울 소식은 한국투데이 이창호 대표나 뉴스플러스 이철원 편집장 둘 중에 한 분. 이 두 분이 연락들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복수를 해서 두 분 중에 한 분 받으시는 분 연락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둘 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때요, 안 되는 거는 밀어붙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중간에 이렇게 틀어드리는데 음악이 이상하다, 노래도 안 나오고 악기 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끝난다. 저도 최신 유행곡 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열악한 우리 인터넷 지역 언론 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 저작권 다운받아서 조금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곡을 들려드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까봐 제가 또 영어를 또 못하니까 또 거기서 크레임 들어오면 제가 또 판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들려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자, 연락이 안 되네요. 세 분 다. 이영주 기자, 그리고 이철원 편집국장, 이창호 대표. 이 코너는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들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다시 음악 한번 들고 가시죠. 자, 오늘 준비한 진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죄수로, 교도관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실제 죄수복을 입히고 실제 교도관 복장을 입힌 뒤 철창에 죄수들을 가두고 교도관들은 그들을 감시하게 시켰는데요. 규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수는 교도관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그 뒤 교도관들은 죄수들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마구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러 죄수들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폭력 사태가 진행되자 연구하던 연구원들은 이 실험을 7일인가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 논문을 썼는데요. 이 실험이 그 유명한 스탠퍼드 실험이라 명칭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이 실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권력과 권한을 가질 때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하는가를 실제로 입증한 것이다. 그들은 가짜 죄수고 가짜 교도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와 교도관으로 나뉘자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소위 갑질이라는 심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도관들의 심리가 갑질 심리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착각할 때. 인간은 소위 을들에게 어떻게 잔인하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갑입니까? 아니면 을입니까? 시민 모두가 갑이 되는 세상. 을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진짜 뉴스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